근데 그 꼼수는 원래 MB처럼 잘 안 보여야 되는데 다 보이죠. 여긴 다 그러니까. 보이고.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한 호남 중진 의원한테 들은 얘기인데 제가 여쭤봤어요. 안철수 대표가 이제 저희 정치부 기자들이 보기에도 정당 출입 기자들이 보기에도 너무 전략과 전술이 이해할 수 없다. 또 누가 전략을 해주냐 궁금하다. 그랬더니 이제 한 의원 저한테 얘기하시기를 그 아무개를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본인도 들어보지 못한 굉장히 생경한 이름이더라는 거예요. 일단 그럼 통합 얘기부터 좀 들어가 볼까요? 네. 그게 중요한가요? 통합 문제가? 뭐 일단 다뤄야죠. 예. 그럼, 예. 남경필, 네. 김세연 네. 다 탈당했죠? 김세연 안 했나요? 여기? 아니요. 오늘 오늘 관계 없어요. 오늘 관계 없어요. 녹화하는 날짜. 김세연은 탈당계를 냈고요. 네. 예. 네. 한국당이 복당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네. 있고 남경필은 실질적으로 이제 탈당 선언을 한 거나 다름없죠. 다만 이제 시간을 좀 두고 한국당 복당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원희룡, 오세훈, 그다음에 이학재 고민에 좀 빠졌는데 아마 큰 흐름상 이미 뚝이 터졌기 때문에 그건 막을 수 없다. 그래서 뚝이 터졌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추가 탈당 뭐 반드시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그 국민의당에 이제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국민의당 중립지대에 있는 의원들 이게 한 많으면 한 10여 명 됩니다. 그렇죠. 10명까지 이렇게 예, 나왔었죠. 이분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곤혹스러운 상황이죠. 그리고 실제로 전당대회를 당무위에서 의결을 해서 전당대회에 붙이면 지금까지 이제 그래도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한식에 주거나 청명에 주거나 마찬가지.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당원들의 네. 입장에서는 그래서 막상 전당대회에 붙으면 한 6대4 정도는 그래도 통합적으로 갈 거다. 이런 게 사실은 내부에서 판단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좀 더 부정적인 예, 기준으로 흘것 부정적으로 같다. 예. 그렇죠. 왜냐면 어떻게 될지 지켜볼 것 같다라고는 종편 나가서 하시고요. 네. 여기서 분명히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전당대회도 지금 권역별 전당대회를 한다 그랬어요. 그 권역별 전당대회. 권역별 비례대표자라는 이상한 걸 하네. 그러니까 호남계 이를테면은 지금 그 안철수계와 반대파인 그 새로 좀 이렇게 그 호남 중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호남계에서는 아니 세상에 전당대회는 다 같이 모여서 열어야지 권역별로 열어가지고 충돌이 인터넷 빚어질까 봐. 그렇죠.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최소화하려고 권역별로 열어서 온라인으로 투표해가지고 전당대회를 통과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경환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상 살다가 이런 전당대회 역사의 길이 남을 전당대회가 될 것 같다. 근데 이 자체도 아마도 정당법에 그 위배될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의장이 이상돈 의장인데요. 이상돈 의장 징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전당대회 의장. 예, 전당대회 의장이 전당대회를 열지 않고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문제 삼아서 징계를 한 다음에 아하. 의장 자격을 빼앗아서 새로운 의장을 세워서 전당대회를 한다. 친통합파를 그렇죠. 세워서. 예. 그래서 그럼 이것도 문제 아니냐. 그러니까 왜 이상돈 의장이 전당대회를 열지 않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 본질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열지 않는다는 이 현상, 이 비본질적인 것만 가지고 이상돈 의장을 예컨대 그 징계를 한다면 그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다. 그러니까 네. 지금 국민의당은 날로 갈수록 진짜 첩첩산중입니다. 근데 이게 저는 그 안철수 대표의 입장에서는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본인은 그래요. 대권을 그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방법은 뭐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지금이 아까 말한 대로 전당대회를 정상적으로 준비해서 그 부딪혀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무위에서 의결을 해서 전당대회를 개최를 의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상돈 의원이 오히려 곤혹스러운 상황에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당무위원회에서 의결을 못 했잖아요. 아직 안 한 거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은 이상돈 의원이 뭐 한다 안 한다 이것을 의미를 줄 필요가 없이 빠른 시간 안에 당무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의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당대 그 의장이 소집을 안 한다면 그거는 사실은 이상돈 의원한테 오히려 문제를 삼아야 되는 문제를 거죠. 삼을 수 있고 네. 그러니까 그 안철수 의원이 지금의 안철수 대표가 돌파할 수 있는 길은 명분을 틀어지고 가는 건데 그 문제 하나하고 첫 번째 정면으로 승부해야 한다. 네. 맞아요. 정면 승부해야 돼요. 두 번째는 그 비례대표 부분에 있어서
그 출당을 원하는 만약에 통합이 됐을 때 합당이 시인이 됐을 때 출당을 원하는 이상돈 뭐 등등 세 분에 대해서 또 추가로 더 있을 수도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출당의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깔끔하게 어차피 거예요. 뺄쓰는 정치인데 지금 합당을 하더라도 예. 의석수 줄어드는 건 뭐 불을 보도 그렇죠.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다만 국민 지지도 가지고 명분 틀어주고 한번 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려면 거기에 맞게 걸맞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꼼수만 배운 거야 지금 안철수 대표가. 왜 그랬어요? 왜 그렇게 정치를 그러니까 했어 진짜. 걱정되더라고. 그 네. 컨설팅을 누가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면 승부도 안 하고 꼼수를 하기 때문에 계속 정치할 수 있겠냐라는 회의론이 당 안에서도 계속 나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초반부터 이 비례대표 제명 문제가 핵심 쟁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비례대표 우리가 나가겠다 3, 4명이 그러면 이 사람들을 제명을 해주면 각자 이제 합의이혼 형태로 당신들은 통합하고 반통합하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각자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정치를 하면서 경쟁하면 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통합파 쪽에서는 반통합파의 이런 주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나간다고 해놓고 제명에도 안 나갈 가능성이 있다. 지금인데 어떻게 안 나가요? 그러니까 제명은 하여튼 무조건 나가는 뭐 거지. 좀 이해할 수 없는 논거들을 들이대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계속 말다툼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마 아유 찢어지든가 말든가. 점점점 지지율이 떨어지고 아니 우리도 같이 회의를 하다가 저도 정치를 40년 해온 입장 아니에요. 얘기를 하다가 이런 좀 이런 난이 있을까? 그럼 서로 그 지적들을 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정치는 명분이기 때문에 정통으로 나가야 됩니다. 돌파해야 됩니다. 근데 누가 꼼수를 쓰려고 해도 그걸 견제해 주거든요. 근데 안철수 대표는 정말 꼼수. 근데 그 꼼수는 원래 MB처럼 잘 안 보여야 되는데 다 보이죠. 여긴 다 그러니까. 보이고.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한 호남 중진 의원한테 들은 얘기인데 제가 여쭤봤어요. 안철수 대표가 이제 저희 정치부 기자들이 보기에도 정당 출입 기자들이 보기에도 너무 전략과 전술이 이해할 수 없다. 또 누가 전략을 해주냐 궁금하다. 그랬더니 이제 한 의원 저한테 얘기하시기를 그 아무개를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본인도 들어보지 못한 굉장히 생경한 이름이더라는 거예요. 아무개는 종편에서 얘기하시고 여기서 여기서 이름을 아니, 까요. 이름은 얘기할 수는 없어요. 승만 까요, 승. 하여튼 근데 까요, 승. 근데 까요, 까르기 훌렁 까, 얼른. 근데 그분은 그래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 예. 거예요. 그래서 아무개다. 그래서 이 양반도 너무 생경해서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냐 봤더니 아까 봤어요, 이거? 그랬더니. 네. 비서실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서실장하고 전략회의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가 네? 송기석이 비서실장 아니에요? 송기석 비서실장 아니에요, 의원이. 송기석 의원 말고 또 한 명 있을걸요? 아닌데, 송기석 의원은 그래도 조금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분인데, 비교적 괜찮은 의원인데, 송기석. 비서실장이 또 있나요? 누가 더 있나요? 하여튼 다른 분이구나. 네, 아. 그래서 이제 그냥 실무자 같은 거예요. 비서실장을 참칭하는데 그거 구속시켜야겠는데? 거기 주로 수행하는 건 뭐 하여튼 김모식이? 그래서 그 깜짝 놀랬다. 아. 어떻게 전략을 본인의 비서들하고 회의를 할 수가 있냐. 그래서 본인들은 야 이거 이런 정치는 끝났다. 그래서 하나도 두렵지가 않다. 무슨 결정을 하든 이런 얘기를 제가 하더라고요. 이게 참 보면 이 정치가 과학의 게임이거든요, 일종의. 지금 당에서 서울시장 준비하는 사람들도요, 자기 보좌관하고, 그 다음 자기 주위 몇몇 사람하고, 이루고 전략을 만들어 가요. 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통계 데이터에 근거해서 여의도의 컨설팅 회사나 이런 기획회사들이 있거든요. 이런 데한테 그 계약을 맺어서 정식으로 이들에게 과학적 데이터를 근거해서 뭐로 갈 거냐라고 해야 되는데 민주당 지금 후보들도 보면 저 얘기를 도대체 왜 하고 있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뭔가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해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네. 비용은 좀 들지만 그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해서 정치를 하면 그 다음 뭐가 나오면 좋은 정치가 나올 개연성이 높아져요. 좋은 정치가 나오면 국민들이 행복한 정치로 가고 정치가 진일보하면 다른 분들이 나도 좀 하면서 정치가 자꾸 발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면 퇴행적 정치를 해.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술값으로 비용을 쓰기 전에 네. 컨설팅 회사를 많이 찾아주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네. 술값도 안 써요. 안 써요? 근데 이제 생활비로 세이블 다 근데 쓰고. 저는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 사실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지방선거 1년 뒤에 딱 있는 거잖아요. 근데 대선 때
그 득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지금 당 대표들이 다시 그 전면에 복귀한 거 아닙니까? 네. 홍준표, 유승민, 그렇습니다. 안철수. 네. 그러니까 그런데 안철수 대표도 마찬가지지만 뭐 유승민 대표도 마찬가지지만 당 대표 다 했지만 지지도가 하나도 안 올랐잖아요. 정당이.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야 할 때, 빠져야 할 때를 잘 알아야 하는데 그걸 안 한 거야. 근데 지금 아까 했던 지방선거는 딱 1년 만에 치러진단 예, 말이에요. 예. 그 초유의 그 어떻게 보면 대통령 지도가 그렇게 초강세인 상황에서 그 다음에 적폐청산에 대한 공감도가 높고, 그러니까 구도적인 측면에서 대통령의 힘을 실어달라, 적폐청산을 해야 합니다. 이런 구호가 먹힐 수밖에 없는 구도고, 인물들도 훨씬 민주당 후보들이 앞서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다만,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건 제가 최근에 조사를 해보면 지지층을 분석을 해볼 때 누가 시장에 되느냐에 따라서 이 지역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요. 보수층보다는 진보층에서, 민주당 지지층에서 아이, 그거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지역이 달라질 수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구전에서 진보층들, 민주당 지지층들이 훨씬 적극적으로 떠든다는 거예요. 시장 바꾸면 더 좋아진. 떠든다가 뭐야? 그 존경하는 거. 진보 진영의 지지층이 훨씬 더 공격적으로 네. 메시지 전달한다는 한다는 거예요. 거죠. 그렇죠. 예. 저는 그 팟캐스트 영향이 크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공부하시고 주변에 확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카톡이 이기냐, 팟캐스트가 이기냐. 저는 이번 지방선거도 역시 팟캐스트가 이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 재밌는 포인트는 그 안철수 얘기를 조금 더 하다가. 예, 노선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유승민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은 본인은 정체성이 예. 확실한 보수 정당이다. 그 개혁 보수까지 포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안철수 대표는 뭐라 그랬냐면 합리적인 진보와 그다음에 개혁을 하려는 보수의 연합 이런 형태로 얘기했어요. 그러면 서로 지향하는 바가 다른 거거든요. 네. 그럼 안철수의 노선과 유승민의 노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건 서로 어떤 노선으로 갈 건지 합의가 좀 필요한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우리는 진보 아니야. 우린 보수 정당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합리적 진보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 돼요? 이런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정치 예를 철학. 들어서 내가 하나 예를 예. 들면 그 이현주 의원이 네. 햇볕 정책이 우리 당 강령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이 불고의 진리가 아니다라는 뉘앙스로 얘기했잖아요. 그 이동섭 의원이 바로 들이받았잖아요. 그렇죠. 햇볕 있어요. 정책은 우리의 정체성이다. 그렇죠. 우리는 목숨과도 같다. 그 축하 파티에 와갖고 이동섭 저 개인적으로 친하거든요. 그래서 잘했어요. 그랬더니 햇볕 정책을 자기는 목숨 걸고 지키겠다는 거야. 둘 다 합당파잖아. 합당파인데 네. 합당파 내부에서도 그렇게 갈라지는데 그럼 네. 아까 얘기했던 정체성과 정책이라고 하는 것 네. 이걸 분명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당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선거를 이길 수 있는 결합이냐? 네.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태경 의원이 이른바 물론 이제 완전히 반대 세력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박지원 의원 그리고 이제 천정배 의원 그리고 정동영. 또 정동영 의원 이 이른바 이제 햇볕 노선 파들에 대해서 구태 햇볕이라고 비판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햇볕에 구태 햇볕이고 아니 저 햇볕이 지금 수억 년이 온 건데 구태 햇볕은 뭐야 그럼? 그리고 20년 만에 햇볕이 다시 온 거거든요. 예. 사실상 그죠? 저는 그러니까 우여곡절을 겪겠지만 2년 만에 2년 만에 예. 결국은 합당은 될 것이다. 된다. 그런데 그 합당 정당이 살아나려면 유일한 길은 딱 하나 있는데 뭐냐면 유승민 대표가 배지를 던지고 서울시장에 나서는 거예요. 그러나 유승민은 나설 생각이 없죠. 이미 안 한다고 선언했잖아요. 없고 배지를 뗄 생각이 없어요. 본인은 대권을 뛰겠다. 지방선거 나가지 않겠다. 이게 확고한데 그럼 안철수가 서울시장 뛰면 되잖아. 결국 그러니까 안철수가 서울시장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난 대환영이에요. 안철수가 나오면 박원순 시장과의 묘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구도도 이미 깨졌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 그건 여론조사를 깨졌는데 보면 예. 이게 저는 뭐냐면 안철수 의원이 아니 대표가 살펴. 만약에 서울시장에 도전할 수밖에 없어요. 유승민이 안 나왔을 때. 그러면 하면 서울시장 선거의 양상이 바뀝니다. 뭐냐면 기축이 흔들려버리지. 정책 대결이 아니라 정치 대결로 이제 성격 규정이 될 거다. 그러면 정치적 정치적인 어떤 리더십이나 어떤 정치 싸움에 능한 사람이 상당히 대척점에 설 거다. 저는 좀 그렇게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또 민주당 경선에 영향을 미친 요인도 있어서 저는 좀 그렇게 보고 그럴 수 있습니다. 있겠네요. 예. 네. 근데 민주당 무조건 안철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뭐 아니 합당을 했는데 당을 살려하는데 네. 서울시장 후보가 없어? 수호시장 후보가 안철수밖에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뭐 김성식이 나올 리도 없고 안 나오죠. 김성식 안 나온다 그랬어요? 아니 나오면 그냥 배지 하나 떼는 건데요. 나오겠습니까? 아, 배지를 떼고 나오는 거고. 그리고 유승민도 아, 대구에 네. 배지를 안 띄죠. 그거 야, 안 나는 나오는 거죠. 배지가 없으니까 이렇게 편안하네. 그러니까 전당대회도 지금 권역별 전당대회를 한다 그랬어요. 그 권역별 전당대회. 권역별 비례대표제 알았는데 이상한 거 하네. 그러니까 호남계 이를테면은 지금 그 안철수계와 반대파인 그 새로 좀 이렇게 그 호남 중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호남계에서는 아니 세상에 전당대회는 다 같이 모여서 열어야지 권역별로 열어가지고 충돌이 인터넷 빚어질까 봐. 그렇죠.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최소화하려고 권역별로 열어서 온라인으로 투표해가지고 전당대회를 통과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경환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상 살다가 이런 전당대회 역사의 길이 남을 전당대회가 될 것 같다. 근데 이 자체도 아마도 정당법에 그 위배될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의장이 이상돈 의장인데요. 이상돈 의장 징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전당대회 의장. 예, 전당대회 의장이 전당대회를 열지 않고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문제 삼아서 징계를 한 다음에 아하. 의장 자격을 빼앗아서 새로운 의장을 세워서 전당대회를 한다. 친통합파. 그렇죠. 를 세워서. 예. 근데 그 꼼수는 원래 MB처럼 잘 안 보여야 되는데 다 보이죠. 여긴 다 그러니까. 보여.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한 호남 중진 의원한테 들은 얘기인데 제가 여쭤봤어요. 안철수 대표가 이제 저희 정치부 기자들이 보기에도 정당 출입 기자들이 보기에도 너무 전략과 전술이 이해할 수 없다. 또 누가 전략을 해주냐 궁금하다. 그랬더니 이제 한 의원 저한테 얘기하시기를 그 아무개를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본인도 들어보지 못한 굉장히 생경한 이름이더라는 거예요. 일단 그럼 통합 얘기부터 좀 들어가 볼까요? 네. 그게 중요한가요? 통합 문제가? 뭐 일단 다뤄야죠. 예. 그럼, 예. 남경필, 네. 김세연 네. 다 탈당했죠? 김세연 안 했나요? 아직? 아니요. 오늘 오늘 김세연- 관계없어요. 오늘 네. 관계없어요. 녹화하는 네, 날짜. 네. 김세연은 탈당계를 냈고요. 네. 예. 네. 한국당이 복당 시청한 것으로 알려져 네. 있고 아. 남경필은 실질적으로 이제 탈당 선언을 한 거나 다름없죠. 다만 이제 시간을 좀 두고 한국당 복당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원희룡, 오세훈 그다음에 사실은 이상돈 의원한테 오히려 문제를 삼아야 되는 문제를 거죠. 삼을 수 있고 네. 그러니까 그 안철수 의원이 지금의 안철수 대표가 돌파할 수 있는 길은 명분을 틀어지고 가는 건데 그 문제 하나하고 첫 번째 정면으로 승부해야 한다. 네. 맞아요. 정면 승부해야 돼요. 두 번째는 그 비례대표 부분에 있어서 그 출당을 원하는 만약에 통합이 됐을 때 합당이 시행이 됐을 때 출당을 원하는 이상돈 뭐 등등 세 분에 대해서 또 추가로 더 있을 수도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출당의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깔끔하게 어차피 하는 거예요. 뺄 쓰는 정치인데 지금 합당을 하더라도 예. 의석수 줄어드는 건 뭐 불을 보도 그렇죠.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다만 국민 지지도 가지고 명분 틀어주고 한번 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려면 거기에 맞게 걸맞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꼼수만 배운 거야 지금 안철수 대표가. 왜 그랬어요? 왜 그렇게 정치를 그러니까 했어 진짜. 걱정되더라고. 그 네. 컨설팅을 누가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면 승부도 안 하고 꼼수를 하기 때문에 계속 정치할 수 있겠냐라는 회의론이 당 안에서도 계속 나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초반부터 이 비례대표 제명 문제가 핵심 쟁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비례대표 그래서 그럼 이것도 문제 아니냐. 그러니까 왜 이상돈 의장이 전당대회를 열지 않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 본질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열지 않는다는 이 현상, 이 비본질적인 것만 가지고 이상돈 의장을 예컨대 그 징계를 한다면 그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다. 그러니까 네. 지금 국민의당은 날로 갈수록 진짜 첩첩산중입니다. 근데 이게 저는 그 안철수 대표의 입장에서는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본인은 그래요. 대권을 그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방법은 뭐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지금이 아까 말한 대로 전당대회를 정상적으로 준비해서 그 부딪혀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무위에서 의결을 해서 전당대회를 개최를 의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상돈 의원이 오히려 곤혹 쓰는 상황에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당무위원회에서 의결을 못 했잖아. 아직 안 안 거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은 이상돈 의원이 뭐 한다 안 한다 이것을 의미를 줄 필요가 없이 빠른 시간 안에 당무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의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당대회 그
의장이 소집을 안 한다면 그건 이학제 고민에 좀 빠졌는데 아마 큰 흐름상 이미 뚝이 터졌기 때문에 그건 막을 수 없다. 그래서, 뚝이 터졌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추가 철당 뭐 반드시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그 국민의당에 이제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국민의당 중립지대에 있는 의원들 이게 한 많으면 한 10여 명 됩니다. 그렇죠. 10명까지 이렇게 예, 나왔었죠. 네. 이분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곤혹스러운 상황이죠. 그리고 실제로 전당대회를 당무위에서 의결을 해서 전당대회에 붙이면 지금까지 이제 그래도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한식에 주거나 청명에 주거나 마찬가지.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당원들의 네. 입장에서는 그래서 막상 전당대회에 붙으면 한 6대4 정도는 그래도 통합적으로 갈 거다. 이런 게 사실은 내부에서 판단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좀 더 부정적인 예, 기류로 흘것 부정적으로 같다. 예. 그렇죠. 왜냐면 어떻게 될지 지켜볼 것 같다라고 하는 종편 나가서 하시고요. 네. 여기서 분명히 얘기를 해야죠.